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네. 지금 중간고사 시험이 불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한 끝에 시험 대비 영상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이 수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서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영상을 좀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기본적인 내용의 틀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실제로 잡다한 내용들은 다 빼고 문제를 푸는 기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선생님이고요. 네. 지금은 단지 그냥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개념이 깊이가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은 봐도 됩니다. 다시. 네.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최적합화되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2 학생들 그 수원 중간 대비 마지막 점검을 하도록 할 건데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선생님, 푸쌤 있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여정을 좀 나아가면서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가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쉽겠죠. 네. 그래서 고2 수원 중간 대비 마지막 점검 해가지고 개념 및 필수 유형 정리라고 좀 정해봤어요. 네. 뭐 필수 유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첫 번째로는 우리가 1일차 내용에서 유형 첫 번째 내용은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인데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안에다가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 크게 두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최소한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의 n제곱근에 대한 정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떤 녀석을 n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때 이 x값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A의 n제곱근이 이 x값인데 이 n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n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 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돼야 되죠? 우리가 n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체계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복소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 근이 허수가 나오든 실수가 나오든 즉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는 그다음에 지수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라는 그래프는 실제로 좌표 평면 내에서 그래프가 그려진 수체계는 실수만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실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와 N에 대한 녀석에 대한 특징만 살펴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예를 들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x제곱은 예를 들어 4가 있어요. 그럼 x는 우리가 풀마2라 그래서 실근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근데 만약에 x제곱이 0이라 그러면은 이때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라는 근 한 개가 나와요. 즉 x제곱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실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정리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게 n이잖아.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즉 a의 n제곱근에서 이 n값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1개,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n개인데 거기에 실근의 개수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기억해 놓고 갖다 집어넣으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3승이 예를 들어서 8이라 그러면요, 얘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x는 2밖에 없어요. 이때 실근이 1개입니다. 자, x3승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럼 실근이 1개밖에 없어요. 자, x3승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2,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이 이번엔 뭐일 때?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이 1개다.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근은 몇 개니?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n개가 나와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A의 n제곱근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n개의 근이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만약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n이 뭐일 때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생각해보고,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가 양수면 실근 2개, 얘가 짝수일 때 0면 실근 1개, 얘가 짝수일 때 음수면 실근이 없는 겁니다. 얘가 홀수일 때는 상관없이 무조건 1개가 나옵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녀석을 풀고 나면 만약에 x값이 실근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n승분 루트 a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이 녀석은 다시 여기다가 뭐하면 n승을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녀석을 통해서 얘는 n승분 루트 a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승분 루트 a는 a의 n분의 1승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는 중요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구나 하는 것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두 번째 내용인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막 나와요. 6가지 관련된 막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막 n승분 루트 a의 전체 n승은 얘가 a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녀석이 있고, 또는 막 n승분 루트에 여기 p승에 a의 np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가 a의 n분의 n승이다,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막 성질들이 나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요런 녀석의 계산을 할 때 이 성질을 쓸 때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요런 지수들은 다 2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고, A는 우리가 양수일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양수고 2 이상의 정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결국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n승분 루트 a의 m승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a의 n분의 m승으로 이렇게 지수로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정도만 딱 핵심을 잡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다시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뭐라고? 조건이 뭐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런 값들이 이 이상의 정수이고 이 밑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요 녀석이 성립할 때 이 성질들이 성립한다 라는 것과 좀 어렵게 나오면 저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수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요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은 녀석이라는 건 뭐라고요? n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n개가 나와야 돼요. 왜? 고등학교의 수체계는 복소수를 다뤄요. 근데 실근을 물어보면 n에 대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없다. n이 홀수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다. 실근은.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무조건 이 이상의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고 밑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팁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할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내용 설명 들어보고. 첫 번째, A의 n제곱근. 이거 뭐라고요? n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면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가 나와야 돼요. n개가 아닌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n차 방정식 근 중에서 실근을 물어보면 누구에 따라서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n이 홀수면 무조건 실근은 1개라고요.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몇 개? 2개. a가 0일 때 1개. a가 음수일 때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문제가 나오면 이 성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성질이 성립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조건이 a는 양수여야 되고 n이나 또는 m 이런 것들이 이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파트가. 그리고 n승분 루트 a의 m승이 나오면 얘는 다 뭐하라고? a의 n분의 m으로 바꿔서 뭘 이용하라고요? 지수 법칙을 써라. 이렇게 하면 1일차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를. 쉽죠? 그쵸? 자, 요거 공부하는 거 지금 나랑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아마 10분이 안 지났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가면 기출문제 같은 거 나온 거 풀어볼게요. 여기는 어렵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 계산과 그냥 어떤 뜻과 정의에 대한 이해력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19년도에 미림여고의 7번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제곱근 9는요. 그냥 이렇게 루트 9라는 걸 읽은 겁니다. 그쵸? 그냥 루트 9예요. 근데 풀마 2개 있잖아. 틀린 거죠. 자, 루트 16의 4제곱근.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요. 근데 풀마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으시라고. 자, 8의 세제곱근 중 실수. 실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제곱근이니까 n이 홀수잖아. 그럼 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 근데 풀마 2개니까 긋는 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 홀수잖아요. 실근인 거는 무조건 하나라 했죠.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간에.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정신이 나갔고. 그 다음에 620의 4제곱근 총 4개죠. 그쵸? 4차 방정식의 근이고 얘는 짝수잖아요. 짝수 중에 실근은 2개가 나왔는데 2개 나왔죠. 그럼 5번 찍으시면 돼요. 왜? 1, 2, 3, 4 다 틀렸어요. 근데 해보시면 이겁니다.
62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어떤 거를 4제곱했을 때 625가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럼 4차 방정식 근이란 말이야. 이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625라는 녀석은 5의 4승이에요. 그럼 x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5도 4제곱하면 625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4제곱근 실근 짝수 양수 두 개 나와야 돼요. 2개 맞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보통 이거 계산을 틀리게 잘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쉽게 공부를 하면서 시험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미는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거 준비했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넓은 아량입니다. 또 갈게요. 자, 이번에는 2019년 난강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쉽게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법칙을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8의 세제곱근입니다. 그쵸?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3개 나와야 되는데 2분이라서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옳은 거 고르랬잖아.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 홀수의 실근 무조건 1개잖아요. 2개 나왔으니까 큰 놈. 자, 5의 4제곱은 실수. 실근을 말하는데 짝수고 양수면 2개. 4승 루트. 정신 나갔죠. 하나밖에 안 나죠. 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를 1의 n제곱근. 그럼 얘는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야. 실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2개를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죠. 자, 이번에 n이 홀수. 그러면 2의 n제곱근은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잖아. 그러면 1개다 해서 5번을 찍는 거야. 그쵸?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강신고 이제 1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건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런 녀석의 계산을 할 건데 이 삼성분 루트 189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잘못 쓴 것 같은데 9 곱하기 21에 3 곱하기 7 자, 어쨌든 볼게요. 자, 삼성분 루트 189가 나왔습니다. 그럼 189에 우리 뭐라고 쓰자 그랬어? 삼성분 루트 189 3분의 1 이렇게 쓰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빼기 저기 삼성분 루트 42 얘는 삼성분 루트 6 그쵸? 그럼 얘는 뭐라고 쓰자고? 42의 3분의 1 얘는 6의 3분의 1 나눗셈이죠. 자, 밑이 다른데 지수가 같으면 얘는 6분의 42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3분의 1 그러면 이게 툭툭 약분돼서 7의 3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9 곱하기 21 얘는 3 곱하기 7 얘는 3의 제곱. 그러면 189라는 숫자는 3의 3승 곱하기 7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지수 곱지 지수의 지수승은 그냥 3이 될 거고 얘는 7의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빼기 7의 3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얘 빼기 얘니까. 그럼 얘들아 3x 빼기 x는 뭐가 돼요? 2x가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얘는 지금 거듭제곱 표현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삼성고 1번 문제입니다. 삼성고. 똑같아요.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자, 보세요. 앞에 삼성분 루트 나왔는데 마이너스 8에 뭐라고 쓰자고? 3분의 1 쓰. 근데 마이너스 8은 2의 3승이에요. 마이너스 2의 3승. 그럼 지수의 지수승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승분 루트 2 곱하기 3승분 루트 4. 자, 밑이 다르지만 우리 이런 거 다 바꿔서 쓰면 돼. 2의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승분 루트 2는 2의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밑이 같은 녀석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2가 될 거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이런 것도 못 하시는 분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64는 4의 3승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일단 먼저 해보시면 4의 3승에 뭐가 될 거라고? 3분의 1승. 그럼 이렇게 툭툭 지워져서 여기까지가 4야. 그럼 루트 4는 2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지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수로만 바꿔서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 쓰면 돼요. 자, 강신 1번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깁니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강 1번 문제. 제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 또라이예요. 네. 자, 이번에 2019년도 미림 6번 문제인데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어 똑같아. 자, A가 양수고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거 성질 쓰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상. 그럼 바꿔서 다 푸시면 되는 거죠. 잘 봐요. 자,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 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A의 2분의 1, 3승분 루트 A의 3분의 1, 거기에 4승. 계산하면 지수의 지수는 곱이니까 A제곱. 얘는 A의 3분의 4승. 곱하기. 자, 얘는요. A 3승분 루트 A제곱은 A의 3분의 2승. 여기다 쓸게요. A의 3분의 2승의 제곱. 밑에는 A의 4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A의 2분의 1. 위에는 A의 3분의 4. 자, 이번에는 3성분 루트의 A 루트 A인데 A 루트 A 볼게요. A 루트 A부터 볼게. 자, 얘는 A의 곱하기 A의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1승이잖아요. 미치 같은 곱은 지수끼리 뭐라고? 합이니까 A의 2분의 3. 그럼 여기까지 한 게 A의 2분의 3인데 앞에 3승분 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니까 A의 3분의 2분의 3 이렇게 지워지겠죠. 결국 얘는 A의 2분의 1 툭툭툭툭 지워져서 A제곱은 AK랑 같으니까 K는 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수로만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앞으로 갈까? 자, 이런 내용들의 문제인데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기출 문제들이 나왔다니까 여태까지 나온 문제들은 다 쉬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니까 심화 문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안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4의 제곱근 2차 방정식의 근 몇 개? 2개. 근데 2다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거 버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몇 개 나와야 돼?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왔으니까 그. 자, 4승분 루트 16이래요. 저거 뭐 하라고 했어? 지수로 바꾸라 했죠? 16은 2의 4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뭐라고? 4분의 4가 돼서 이 값이 1이 돼가지고 2가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정신이 나가죠.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짝수인데 음수네? 아, 그럼 식은 없어야 되는데 있네요? 정신이 나가죠. 마이너스 5의 5제곱근 홀수니까 무조건 1개 나왔죠?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다 그랬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하자. 그러면 봐봐. 16의 4제곱근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거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거야. 4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16은 2의 4승입니다. 그럼 봐봐. 그때 실수인 거는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x는 2의 4승도 되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의 4승과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a인 거예요. a.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입니다. 자,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1개죠? 그럼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건 제가 마이너스 3의 3승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찾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가 두 개라서 하나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죠.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 자, 이번에 연습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쉽게 푸는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요렇게 fna라고 정의를 했어. 이런 게 이제 이해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뭔지만 보면 돼요. 얘는 뭐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거야. 즉 실수인 것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뜻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하나 써봐. f2의 마이너스 3이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이 자리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3의 n제곱 2제곱근 짝수제곱근이죠? 짝수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다른데 음수예요. 그럼 빵이잖아. 이걸 뭘 이해해.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또 합니다. F3에 이번에 뭐라고? 마이너스 그대로 집어넣어.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그럼 홀수제곱근이니까 무조건 실근 몇 개라고? 1개. 얘 부호 신경 쓸 필요 없더랬죠. 그럼 이건 1이야. 자, 이번엔 F4에 5라 그랬어. 그러면 5의 4제곱근 중 실근. 자, 4제곱근이면 짝수잖아. 근데 얘가 양수네 5라고?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되죠? 2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다 더하면 3이 답이더라 해서 3번이 답이에요. 너무 쉽죠? 다시 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게 이제 이해력을 요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어떤 함수의 정의나 이런 문제 나오면 이해력을 요하는 건데 이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fna 이 녀석에 대한 정의가 뭐라 했다고?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먼저 보는 거잖아. 그러면 짝수. 그쵸? 짝수는 분명히 얘 부호에 따라 다른데 얘가 음수면 없다 그랬고 양수면 두 개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얘가 뭐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얘가 부호가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하나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1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1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n차 방정식의 근이고 그 개수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연습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계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얘 빨리 나오면 2의 3분의 1 이렇게 바꾸라 그랬죠. 자, 16은 2의 4승이에요. 그러면 2의 6분의 4. 자, 6분의 4 하면 약분이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자, 밑지 같은 경우에 보면 지수끼리 합이니까 3분의 3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2예요. 그래서 앞에 거 여기 부분 계산하는 게 2야. 더하기. 자, 여기 계산할게요. 자, 위에 162의 4분의 1. 밑에 2의 4분의 1.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으면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62의 4분의 1. 이거 다 지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그럼 이를 나누면 81의 4분의 1이고 81은 3의 4승이에요.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지수의 지수수는 지수끼리 곱이니까 지워지면서 이 값이 3이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 5가 되겠더라. 요 정도의 연산만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연습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너무 쉽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봐봐. 여기 43 밑에, 여기 밑에 43 있죠? 4하고 3. 위에 43 있죠? 이렇게 치워집니다. 여기 4, 2 있죠? 4하고 2. 여기 보시면 4하고 2 있죠? 얘랑 똑같은 거야. 지워지죠? 여기 3이 있죠? 그럼 여기도 3이 있잖아. 3이? 얘 똑같으니까 지워집니다. 답은 1이에요. 저걸 뭘 지수로 바꿔. 그냥 위아래로 똑같은 거 있으면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얘 계산하는 건데 지구 끝까지 거듭제꼴이 계속 나와요. 벌써 모양도 징그럽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시는 겁니다. 루트 3이 얼마라고? 3의 2분의 1. 거기에 위에 또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3의 2분의 1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2분의 1을 계속 여기 지수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루트 3의 루트 요것만 볼게. 3의 2분의 1이고 거기다 루트가 씌워지면 3의 2분의 1에 여기 또 2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두 개를 했을 때 2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이면 여기 그 다음에 2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16분의 1이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3의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할게요, 이번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야. 얼마입니까? 3의 6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3번 못 빼보세요. 그게 두 개를 곱했대. 그럼 밑지 같은 데서 곱은 지수끼리 뭐가 되니까? 합이 되니까 통분을 하면 64분의 1가 4가 돼요. 그래서 3의 64분의 4 더하기 1은 5가 되니까 이게 P인 거죠. 이해하시죠? 얘들아, 그러면 봐봐.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3승분 루트, 여기 3승분 루트, 여기 3승분 루트 2가 있어. 얘 뭐라고? 2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2의 얼마? 27분의 1. 3분의 1 3번 못 빼보세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문제 6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막 계산 문제를 겁나 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6번인데 요걸 좀 신경을 써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전에 n승분 루트 a의 n승 이런 게 이제 거듭점 성질 중에 하나를 쓴 거야. 이게 a의 n분의 1의 전체의 n승이 돼서 이 값이 a의 1승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를 n이 2 이상의 정수고 a가 양수일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가 돼서 a의 n분의 1 곱하기 n이 돼서 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쓴다라는 건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보세요. 저 내용만 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봐봐. 5라는 녀석은 25의 2분의 1승을 썼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내가 문제 낼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음수값이 나온 게 없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랑도 똑같은데 봐봐.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 25잖아. 이게 얘랑 같은 거야. 거기다 2분의 1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계산을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5에 2의 2분의 1승을 했대. 그러면 요 과정에서는 지금 이 상지를 쓴 거예요. 여기를. 맞습니까? 마이너스 5에 2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성질을 쓸 때는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음수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처음으로 잘못된 거야. 왜냐면 얘에서 이거 넘어올 때 얘가 이 계산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요걸 쓰면 안 된다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아, 여기까지는 상관없다고. 왜냐면 얘 값과 이 값을 아직 곱하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냥 25는 그냥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근데 얘랑 곱하기를 쓸 때 얘가 음수면 안 된다고. 거듭제곱분의 성질 쓸 때 이 녀석이 만족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이런 거 정리하시면서 거듭제곱분의 성질을 쓴다라는 거는 이미 이 조건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근히 많이 틀려요. 이런 거. 아이들이 계산이라고 계산만 신경 쓰다 보면은 꼭 틀립니다. 신경 써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기 파트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패턴의 문제인데 이거는 요거 하나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요 개념은 정리합니다.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A의 n승이 있는데 이 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A 값이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m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다 얘는 A의 m승은 1입니다. 그러므로 밑이 일단 1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이거는 세트로 기억하는 게 m이 이번엔 0일 때. 자, 그러면 얘는 A의 m승은 항상 모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이 값도 1이에요. 그래서 m이 0이 되면 A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이라는 자연수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놓고, 두 번째로는 이 케이스가 아닐 때는 A도 자연수, N도 자연수.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포함하면 0을 포함한 자연수인데 0을 여기서 했으니까 A도 자연수, N도 자연수일 때 전체 값도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배부르셨습니까? 배부르셨죠? 자, 그럼 요거 보시면 이제 봐봐. 2분의 N에 2분의 1승이 있고 3분의 N에 이번엔 3분의 1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n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야. 겁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면 얘를 k라고 볼게. k라고. 이게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 지금 보시면 얘 케이스는 안 되죠. 여기 2분의 1도 있고 얘가 자연수다 보니까 얘가 뭐 2가 되면 상관없지만 n이 뭐가 되면 2가 되면 이 값이 1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2가 되면 여기가 자연수 1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고 보시면. 자, n이 3이면 이때는 3이 되면 2분의 3은 1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안 돼. 그렇다고 지수에 들어있는 요 모양도 자연수가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요 모양을 뭐 해야 돼? 요 녀석도 자연수가 나오고 요 녀석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양쪽을 우리가 일단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곱. 편하게. 그러면 k제곱이고 2분의 1의 제곱은 지수의 지수는 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n값이 뭐가 되냐면 k제곱이 되죠. 그러면 n은 뭐라고 쓰면 돼? 이 k제곱의 모양이 되면 일단은 n 자연수가 돼요. 왜?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 값은 분명히 L이라고 놓을게요. L이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은 얘를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3승을 할게요. 똑같이 3승. 식 안 변한 겁니다. 똑같이 3승을 했으면. 같은 값을 3승 했으니까. 그럼 얘도 지수의 지수하면 얘가 지워지면서 3분의 n이라는 값이 뭐가 되냐면 L3승이 돼요. L3승. 그럼 이번에 L은 뭐가 되는 거야? L은 3L3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어려워요. 심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들 지금 다 쓴 거야. 이건 지울게 이제. 그러면 N은 보세요. N은 이 K제곱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3의 L3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보면 n값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아. 그럼 잘 봐. 여기 보시면 요 k제곱 안에는 요 3이라는 녀석에 분명히 소수가 들어가 있어야지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k를 갖다 내가 3 어쩌고저쩌고 막 쓰는 거죠. 3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쓸 거야. 근데 여기가 제곱이 있다니까 여기 3의 제곱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L값 여기 잘 봐. 여기 L의 3승일 때 이 L도 2의 거듭제곱 있으니까 얘도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3승이 있으니까 얘가 3승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2 곱하기 여기 K제곱 안에는 3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2라는 녀석 들어가 있어야 K제곱이 됐을 때 봐봐. K제곱이 됐을 때 여기도 2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쳐서 2의 3승이 나올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기가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봐봐. 얘가 3의 제곱이 나왔는데 여기 3 곱하기 뭐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도 3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L3승이 됐으니까 여기 3의 3승이 이렇게 나오면 합쳐서 몇 승이에요? 4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4승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값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이라는 값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의 몇 승? 3승 곱하기 3의 4승이 되면 즉 k2 곱하기 잘 봐. 2 곱하기 k제곱이라는 녀석. k제곱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k인 거야. 자, 이번에는 얘가 L3승으로 만들면 3 곱하기 2의 3승, 3의 3승. 그래서 2 곱하기 3의 여기 3승. 이렇게 쓰면 3의 3승이 됩니다. 그럼 이 둘 다를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도 다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값은 얘가 돼요. 여기 이제 막 이 제곱이 들어가도 되고 막 3승이 들어가도 4승이 들어가도 다 얘 배수들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얘가 최소가 돼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인 8 곱하기 81이 돼서 648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면 좀 어렵죠, 요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어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좀 요청을 하세요. 이런 류의 문제들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거 연습해 보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공부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류의 문제도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1일차에 유형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갖다가 좀 배워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쉽게 받아들였는지는 좀 잘 했나요? 네, 잘 받아들였죠?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다시 업로드해서 알려주고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형 1일차 첫 번째 거듭점의 뜻과 성질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